2003년 5월 13일 대만 중앙에 위치한 난터우현에서 중년 부부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부부는 그곳에서 노출된 다리를 보고 맙니다. 부부는 그 다리가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알 수 없었고 겁에 질려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즉시 내려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경찰이 도착한 뒤 함께 확인해 보니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에는 느슨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여성의 특징을 공개한 후 그 여성의 아들이 나타나 여성의 신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니링이라는 여성으로 스낵바를 운영하고 있었죠. 경찰은 채니링의 소지품과 귀금속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강도살인으로 판단했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이 채니링의 계좌를 조회해보니 낯선 남자가 ATM 기계에서 그녀의 돈을 인출하려던 모습이 포착됩니다. CCTV 속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죠. 다행히 채니링의 왼손 손바닥에는 7개의 숫자가 있었고 경찰은 이 숫자가 누군가의 유선 전화번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전화번호는 사건 현장에서 60km 이상 떨어진 수이상향이라는 지역에 등록된 전화번호였고 임차인은 첼루이친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피해자 채니링의 휴대폰 기록을 추적했고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채니링의 휴대폰은 서로 다른 공중전화에서 3건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 통화를 한 시점 전후로 공중전화에서 같은 차량이 CCTV에 포착된 것이었죠. 그 차량의 소유자가 바로 첼루이친이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평범하지 않았고 상당히 특이했죠. 첼루이친은 1974년 정비샤라는 여성과 결혼해 아들과 2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985년 정비샤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같은 해 첼루이친은 미혼모인 왕수잉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수잉은 전 남편 사이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수잉의 아들은 이제 첼루이친의 성을 따르게 되었죠. 그러나 1996년 왕수잉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 첼루이친은 얄리친이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얄리친의 아들도 첸의 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첼루이친은 자신이 불교인이라고 주장하며 때때로 여가 시간에 자선 활동을 하러 사원에 가기도 했었죠. 경찰이 첼루이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경찰은 첼루이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고 경찰이 기독교 병원에 갔을 때 첼루이친의 얼굴은 붓고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병상에 누워있는 첼루이친에게 사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첼루이친을 돌보고 있던 여자친구가 피해자인 채니링의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이 사실을 알고 첼루이친이 선물한 것이라고 알렸죠. 또한 시계 외에도 사원과 첼루이친의 방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이 발견됩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첼루이친은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3년 5월 9일) 첼루이친은 친구를 통해 자이시의 한 식당에서 채니링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첼루이친은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었고 돈이 절실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0일 저녁 7시경 첼루이친은 공중전화로 채니링에게 전화를 걸었고 내일 놀러 가자며 그녀를 꼬시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 날 채니링은 첼루이친의 차에 올라타게 되었죠. 이때 첼루이친은 수면제 분말이 들어있는 캡슐을 그녀에게 건네면서 영양제라고 속였고 채니링은 그 캡슐을 섭취한 뒤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첼루이친이 그녀를 살해한 것이었죠.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동료들과 사건을 논의하고 있었고 이때 한 검사는 첼루이친이라는 말을 듣고 친숙한 이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첼루이친은 보험 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죠. 1985년 설날 첼루이친과 결혼 11년 차였던 정비샤는 집 천장에서 떨어진 천장 선풍기에 맞았고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그녀는 병상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원 침대의 높이는
지상에서 약 70cm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때 첼루이치는 약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었죠. 1988년 4월 21일 저녁, 왕수잉의 아들 체니지는 과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고 첼루이치는 체니지에게 왜 늦었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체니지의 태도가 좋지 않아 결국 첼루이치는 손찌검을 했고 체니지가 피하려다 넘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된 지 3일 만에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때도 역시 첼루이치는 보험금을 수령했었죠. 1995년 8월 3일, 첼루이친의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다 넘어졌고 집에 돌아온 뒤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이때 첼루이치는 약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1996년 8월 19일 밤 12시, 경찰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운전석에 있던 왕수잉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첼루이치는 그날 밤 아내가 차를 몰고 나갔고 나간 지 2시간이 지난 후 경찰로부터 아내의 소식을 들었다고 답했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왕수잉의 부상은 머리에 집중돼 있었고 그 정도 부상이면 가드레일이 심하게 파손돼야 하며 차량 또한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약간 금이 간 범퍼와 앞유리를 제외하고는 온전했습니다. 또한 차량이 가드레일과 부딪히면 반동으로 인해 뒤로 튕겨져 나와야 할 테지만 사고 차량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첼루이치는 그날 집에 있었고 외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죠. 결국 이번에도 첼루이치는 약 4억 2천만 원의 보험금과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이 사망한 후 이듬해인 1997년 첼루이치는 세 번째 부인 얄리친과 결혼하게 됩니다. 1998년 10월, 얄리친의 아들 첸종칭이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첼루이친이 신고했었죠. 그러나 첼루이친은 첸종칭이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 교통사고 후 첸종칭이 혼자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첸루이치는 첸종칭이 병원에서 사망한 후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그가 신고했을 때는 이미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첸종칭은 당시 중학생이었고 위험한 환경에 접촉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첼루이치는 첸종칭이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5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때부터 언론도 보험 사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결백하다며 호통치기도 했었죠. 2003년 채니링의 사건이 드러나면서 이전 가족들의 수상한 죽음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첼루이치는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증거를 제시하라고만 답했죠. 다행히 첼루이친 동료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왕수잉이 교통사고가 났던 날 밤 그곳 주변에서 첼루이친을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의 알리바이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왕수잉의 사건에 대해 첼루이치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부부는 그날 차 안에서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첼루이치는 분노에 휩싸여 뒷좌석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고 결국 아내를 공격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내를 운전석으로 옮겨 교통사고처럼 위장한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신문 중 첼루이치는 침묵을 선택했고 경찰은 첼루이친에게 두 딸에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으며 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죠. 첼루이치는 딸들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죠. 결국 첼루이치는 두 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됩니다. 1985년 그의 아내 정비샤는 선풍기가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첼루이친이 아내를 돌보러 병원에 갔을 때 두 사람은 일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바닥에 내리쳤다는 것이었죠. 1988년 채니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첼로이치는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결국 그는 채니지의 머리를 잡고 콘크리트 벽에 내리쳤습니다. 1995년 첼로이치는 자신의 아들이 불량배들과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들을 혼내는 중 결국 돌을 집어들어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1998년 10월 6일 첸종칭은 두통을 호소했고 이때 첼로이치는 진통제라며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밤 12시경 첸종칭은 의식을 잃었고 그는 자고 있던 아내에게 첸종칭을 병원에 데려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첸종칭을 부축해 집을 나오자마자 그는 첸종칭을 계단에서 밀었습니다. 사실 두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부터 경찰과 보험회사는 첼로이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첼로이친은 증거가 있냐며 따졌고 목격자 또한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난항을 겪었던 것이죠. 첼로이친이 체포된 후 경찰은 그의 거주지에서 여러 여성들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수년 동안 실종 상태인 여성이 있었죠. 실종된 여성은 황신이라는 여성이었고 첼로이친의 두 번째 부인 왕수인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1995년 6월 황신이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고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황신이의 실종이 첼로이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했고 그 이유는 한때 첼로이친이 황신이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첼로이친은 황신이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미결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3년부터 첼로이치는 수차례 재판을 받았고 첫 번째 재판에서 첼로이치는 5개의 사형과 1개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러나 5심에서 재판부는 첼로이친이 처자식을 살해한 자백이 감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채니링의 사건에서는 사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죠. 2013년 4월 19일 사형 직전까지 첼로이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처형 후 경찰은 병원 6곳과 접촉해 첼로이친의 장기를 기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6곳 모두 그의 장기를 거부했습니다.